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상견례를 통한 첫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각을 세워왔죠. 총선 때까지만 해도 몽둥이로 때려야 한다, 물러나게 하면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온갖 발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담회 첫 마디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졌고, 차담회에서 어떤 얘기들을 모두 발언해서 내놓을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었었는데, 첫 마디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아이고 대통령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대통령님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만입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선거하느라고 고생하셨다, 다들 건강은 회복되셨나 이러니까 아직 많이 필요한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연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연발했습니다. 얼마나 오늘 회동을 고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손님 말씀을 먼저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 주머니 안쪽에서 두툼한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한 10장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 기자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재명 대표 퇴장할 건 아니고 이러면서 풀 기자들이 퇴장을 못하게 앉혔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에게 아마 어필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준비해온 메모를 낭독했는데 한 15분 가까이 혼자서 계속 낭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론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회담 준비 과정에서 요구했던 모든 내용들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쏟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폭주했습니다. 실무협상에서 거론됐던 모든 의제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아마 풀 기자가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던 것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지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려고 한다 이러면서 준비한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군데군데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혹시 잘못했다가는 잡혀가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소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이렇게 모두 발언을 풀어나가기 시작한 걸 보면 아마 하고 싶은 말을 죄다 하겠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지금 어느 국민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보면 소위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도됐지만 북한은 지난 2018년 9.19 군사 합의로 합의의 산물로 비무장지대 내에 만든 도로에 지뢰까지 매설한 마당에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화두를 내던진 것입니다. 이제 국정 동력을 민생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상대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꼭 수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R&D 예산 복원, 전세 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결단을 촉구했고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된 의료개혁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추진한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곧이어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 침해하는 시행령,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은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 행정권력으로 혹여라도 국회와 야당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은 사실상 선전포고 내지 경고나 다름없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입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나 시행령,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런 것들은 야당의 과도한 힘자랑 때문에 불가피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겁박한 것입니다.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약속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또 최상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서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면서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특검을 실시하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퇴장하려는 풀 기자들을 굳이 끌어안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나 용어를 순화시키기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모두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저출산과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편,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 이런 부분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가 아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의 전환을 촉구했고, 또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 이런 대일관계 문제에서 국민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날 일방적인 요구가 담긴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은 공백을 제외하고 4,153자에 달했습니다. 200자 원고지 29장 분량입니다. 본 회담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